네, 법원이 어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사회,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징역 5년 선고받은 이 여교사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지난 5월에서 8월에 교사인 피고인이 교실과 본인 자동차 등에서 만 12세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입니다. 네, 뭐 교실에서까지 그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요. 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뭐 판결 사유를 적시를 했을 텐데 어떻게 되던가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또 피해자에게 만두를 사주겠다는 등으로 불러내는 등 연락에서부터 만남 그리고 강제 추행 간음하는 행위까지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뭐 여교사는 뭐 일단 뭐 강제성은 없었다, 뭐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굉장히 어른스러웠고 또 사랑해서 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성적 쾌락과 유의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그 교사를 믿고 따른 학생과 부모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의제 강간 이게 뭔가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간음이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와 달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 없고 또 설사 그 행위에 관해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승낙할 능력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몇 살 이하면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13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13세 미만이면은 성인이 13세 미만 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나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 중국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뭐 재판부가 이 여교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뭐 성도덕이랑 뭐 초등학생 교육 근간을 뭐 흔들었다 뭐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회사 내 성폭력 그중에서도 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성립한다는 뭐 이른바 준강간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